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이제 막스주의 수용이라는 제목이고요. 원래 이제 이 같은 제목으로 제가 그 경상대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시리즈 제목이 이제 한국의 막스주의인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80년대 82학번이니까 80년대 세대라서 근데 이제 이 주제를 다루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딱 이 주제가 저희 세대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더라고요. 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제도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이제 국가 기관화 되면서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일단 이제 대한 연구를 지원해서 상당한 이제 성과가 축적된 거죠. 축적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제 현재 민주화 기념관인데 거기 관장이 이제 이재호 같은 양반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사실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약 한 20년 넘게 거치면서 일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도권의 연구는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고, 후속 연구들 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가 전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쭉 살펴봤을 때 의외로 사실은 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던 힘들 중에 하나로서 막스주의를 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제도 연구 과정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구물들이 이제 있는데 이 막스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연구들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80년대 민주화 투쟁, 특히 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추동했던 강력한 사상적, 이론적 기반이었던 막스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실증적인 연구들이 거의 없는 좀 기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다뤄보고자 이제 시도를 실온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당시 발표를 하면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 자료가 이제 일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찾아내서 좀 보완한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완성됐다고 이거 보기는 좀 힘든데 약간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사진을 뽑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0년대를 갖다 이렇게 시각화해 봤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은 소위 이제 서울역 해군 직전에 서울역에 모였다 10만 대 오고, 오른쪽 사진은 광주 항쟁 사진입니다. 왼쪽은 80년대는 이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어쨌든 캠퍼스와 그다음에 가도에서의 투쟁 들이었고,
그런 데모에 나선 학생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사상적 또는 이론적으로 무장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보자면 그 서론을 해서 간단히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의 이제 급증화, 그다음에 급진적 학생 운동의 막스주의 수용, 그다음에 학생 운동 내에서 논쟁과 막스주의, 그다음에 사회과학 출판 본과 80년대 사회과학 출판 본과 막스주의, 그다음에 NL 주류화와 막스주의, 그다음에 21세기 막스주의 결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 그 막스주의는 영화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제 모브먼트라고, 막시스트 모브먼트, 한국에서의 근현대사는 이제 세 차례의 막시스트 모브먼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과 이제 식민지 해방운동으로 특징지었던 1920, 30년대에 이제 막스주의 또는 소련 사회주의가 식민지 해방을 원하는 많은 청년과 청년학생 노동자들의 이제 생산력을 장악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의 또 폭발적인 막스주의에 대한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전쟁과 분단으로 끊어진 과정에서 다시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이어졌던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제 무브먼트인데,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운동 역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제 그 막스주의 역사, 이론적 또는 이제 실천적 역사 거의 부재하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한. 저는 이제 이론적인 막스주의와 실천 막스주의 둘 다 객관적으로 실천적 활동으로서 실천적 막스주의 관점에 접근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정리가 좀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이제 후일담이나 회고 요거 가는 건 좀 곤란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너무 사적으로 흐르지 않는 일정한 경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독일 로제 룩셈부르크 재단이 이제 그 막스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한 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막시즘 think one to many Marxes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체게바라 표현 원용한 거죠. 해서 이제 그 200년 동안에 이제 막스주의를 이론적, 그러니까 Theories and Debate Following Marx에서 이제 막스를 따르는 이론과 논쟁, 이론적 측면과 그다음에 Partition Movement Following Marx에서 막스를 따르는 반과 운동,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해서 이제 그 막스주의 200년을 갖다 아주 간략하게 한 거죠. 내용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이 짧은 글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비하자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막스주의에 대한 표현이 딱 이제 두 문장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론적 부분에서는 한국이 따로 있지도 않고 일본과 한국을 묶어가지고 한 그 단락 속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대에도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중단됐다. 80년대에 다시 활성화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막스주의에서는 이제 남한의 반정부 운동,
서스코리아스 어포지션 무브먼트라고 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80년 이제 반독재 붕괴 광주 얘기하는 거죠. 광범하고 급진적인 반정부 운동이 형성되었다. 대단히 이제 피상적인 거죠. 이게 단순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4.19 이후에 70년대 거치면서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제 하여튼 거기에서 물론 광주가 병곡점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 막스 자본이 금서였지만 대학 문화적, 그러니까 저희를 카운터 컬처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막스주의가 확산됐다는 걸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둘 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 이제 권위주의적 경향에 막스주의가 연계되어 있다. 소위 스탈린주의, 소련의 이제 그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경향은 이제 레닌주의적 경향의 PD와 민족해방이고, NL 경향인데, 후자는 북한의 흡수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 세계 막스주의 역사를 다룰 때 한국은 대단히 피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문제가 있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우리 운동사가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상진 선생이 막스 인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백승훈 선생이 포메이션 오브 PD and its Limit라고 하는 두 개의 논문, 거의 유의한 논문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막스주의를 얘기할 때 이제 그 한 4장 5장에서 이제 그 소위 막스주의 출판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기념사 앞에서 언급한 80, 90년대 이제 한국 출판 문화 운동에서 아주 교묘한 의도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80년대 이제 사회과학 출판 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90년대 이제 그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 따른 원조 출판 요 두 시기 사이를 건너뛰면서 그 막스주의 원전이 80년대에 폭발적으로 이제 출판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지는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어쨌든 크게는 이론적 막스주의와 실천적 막스주의로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의 연구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김정수 선생님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80년대 학생 운동에 한 단어로 집약하면 이제 급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급진화하고, 그다음에 광주 항쟁이 그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 운동에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세대 문제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연구 성과들을 볼 때 사실은 이 이제 세대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 세대보다는 이 이제 소위 서브컬처 내에서의 세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공간적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좀 그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소위 이제 그 급진화의 양상으로서 이제 그 70년대와 다른 이제 그 무림 항림 이런 운동들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은 되지만 실제로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일종의 신화화된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 학생 운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학제랑 대단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많이 알려졌는데 나이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에이지즘이라고. 나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학번대에 이제 그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학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운동 내에서도 말하자면 4.19 세대, 63 세대, 삼성계 반대 세대 등, 그러니까 이 10년 내에서도 전혀 다른 운동 경험을 가진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유신 세대라 그러지만 앞쪽에 민청년 세대, 정근선생 계시는 세대와 그 이후에 긴조구호 세대가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0년대에 비하면 학생운동이 폭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대 경험들이 연도별 굉장히 세분화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언급들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50년대는 이제 그 전엽 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한총훈 세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세대들을 좀 되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 당사자 경험치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기적 차이 또는 공간적 차이까지도 이제 그 염두에 두는 기술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70년대, 80년대 차이가 이제 광주를 매개로 한 급진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논쟁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논쟁은 운동의 한 측면인 거죠. 한 측면인데 보통 논쟁으로 그 시기를 그대로 바로 이제 설명해 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실해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좀 그걸 보려고 최대한 다뤄보려고 논쟁 자체보다는 논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참고자를 썼는데 조현 선생이 80년대 사회운동이란 책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제 80년대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는 60년대와 70년대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80년대 다루는 글들이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해서 쭉 열거를 하거든요. 해서 사실은 이제 횡적으로 학술운동까지 다루어지는 면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접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왜곡하게 되는 게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80년대 투쟁의 핵심 주력은 그러니까 노동력 87년 투쟁 이전까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학생운동의 투쟁이 이제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제로서는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이제 주도적 역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6월 항쟁에 대한 설명에서도 국본이 지도부였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팩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표현이죠. 국본이 이제 상징적 90점의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투쟁을 갖다 이끌어가는 지도부라고 보기는 힘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신화화되면서 국본이 이제 전체 투쟁을 이끈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운동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분단체제와 공무독재 억압 속에서 이제 고립된 거고, 그리고 국제적 동기화가 없는 거고, 그래도 국제적 접촉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국만 따로 놀았다는 얘기죠. 어떤 국제적 맥락 없이, 그러니까 한국에 고유한 이런 맥락이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80년대를 주도했던 저희 세대가 이제 옛날에 286에서 386, 486, 586, 686까지 되는 꼰대 세대가 이제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0년대 요 세대들이 이제 형성의 광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주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운동의 급진화는 광주 분기 만약 없었다면 그런 정도의 급진화가 가능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진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긴조 5호 세대, 5호 9호 세대와 이제 저희 세대, 70년대 후반 학번 세대와 80년대 초반 학번 세대 간에 이제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념사업회 연장선에서 이제 학생운동의 시대라는 책이 2010년에 나왔고요. 그 책.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획과 전망에도 같이 실리기도 했는데, 요것이 이제 소위 이제 1970년대 서울대 주요 이념 서클의 이제 구도죠. 그래서 이제 이게 60년대부터, 멀리는 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뿌리를 두면서 이제 75년 이후에 언더 서클로 이제 살아남았던 거고요. 이들이 이제 반유신 체제에 맞서는 민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맞서는 이제 구도를 형성했던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뭐 70년대 학생운동 그때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대라든지 연대 또 이제 다뤄야겠지만 주로 이제 당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가장 큰 세력이었고 연대 고대 합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력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이제 30년 만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참여자들의 이제 구슬들이 쭉 이제 나오는 그런 책인데 이제 그것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향신문 기자를 지내셨던 70년대 학번이고 신동호 선생이 이 부분을 70년대, 넓게는 70년대를 계속 연구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긴조 9호 시대의 서울대 학생운동에 대한 글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살짝 요약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이른바 이념 서클들이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는지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저쪽 자료죠. 학원 사태의 문제점이 종합대책에서 경찰 또는 이제 당시 중정에서 학생들을 탄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압수한 교재들 등등을 해서 이제 요렇게 교양과정, 한국 근현대사, 경제사, 그다음 혁명사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형성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문건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세대는 이제 70년대 전반기 상황 논리보다는 자체의 조직화를 통해서 이제 내부 조율을 통해서 이제 투쟁들을 배치해 나가는 아주 엄혹한 유신 말기였는데 어쨌든 각 언더서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주동하면 구속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이제 횟수를 보게 되면 1년에 이제 한 학기 2, 3회 정도 가듯이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제 안정적인 조직 구도를 가지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보게 되면 76년에 비해서 이제 7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직 축적된 성과가 나타나서 이제 투쟁을 벌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80년 사태는 별로 이제 다루지는 않고 80년 초반으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80년 당시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17 이후에 이제 83년 유화 조치까지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84년 유화 국면에서 이제 6월 항쟁까지 하고 이후 그러니까 같은 10년 내에서 굉장히 다른 결들의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갔던 시기가 요 시기고 요 시기인데 이제 이 시기에 사실 놀라울 정도로 이제 빨리 광주와 이제 학생운동의 탄압에 비하자면 놀라울 정도로 이제 투쟁력을 복원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역사에서
이 이제 유아조치, 유아 국면에 대한 설명들이 대단히 좀 피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뭐, 대부분의 설명들이,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가 환경적인 요소이고, 실질적으로는 학생운동 대 정권이라고 하는 이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정치권 내에 야당보다도 더 강한 투쟁과 정치를 발휘하는 이런 국면들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 유아 조치를 갖다 압박했던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는 뭐 상투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이창원이라고 그 NL 급 학생운동에 급진한데 이제 그 뭐 주로 이제 NL 쪽을 박사학위 따고 연구한 연구자가 이제 그 과정 무림항림에서 이제 MCMT 거쳐서 이제 자민투 민민투 거쳐서 전대협 서청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원래 원문에 이제 항림 쪽이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의 이제 지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운동의 시대라는 책에서 허은 선생이 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을 정리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좀 빈약한 소설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내용을 일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그 학생운동 쪽 자료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굉장히 나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 안기부 쪽에서 그러니까 학생 서클의 개수를 이제 파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85년 85년이면 80 유아 국면 된 1년 뒤인데 어쨌든 이때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지하 조직 그때 뭐 81년만 하더라도 서울에 50여 개, 지방에 20여 개.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는 서울하고 지방 운동의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고 경향신문이 이제 대학에 이제 지하하드 이념서클 50개 이상 존재하고 등록 서클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했었고요. 연합시위는 이제 이게 그 각 학교만이 아니라 각 학교들이 서로 연대해서 가두 시위를 했던 것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의 숫자 비교해 보면 방식이 약간 잘못되어 있지만 다르게 되어 있지만 박정희 시대의 구속자 숫자 78년, 79년, 74년은 민창년이고요. 78, 79 이제 근조 구호 시대에 이제 늘어나는 거죠. 80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시기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노태우 시기, 김영삼 시기 등.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규모가 같은 횟수에 비해서 뭐 몇 배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10년에는 1200명 정도인데 전두환 시기는 5300명, 노태우 시기는 4000명, 김영삼 2600명, 김대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구속자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녹화사업, 그러니까 이제 시비 조동자는 구속하지만 그 외에 이제 관련자들을 바로 군대로 보내는 이제 이 녹화사업들, 그래서 이제 여러 희생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녹화 공작을 통해서 프락치를 만들려는 이런 건데 이제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 자료를 100% 완벽하다고 보기는 않지만 어쨌든 경찰 측 자료를 찾아서 녹화사업 대상자가 약 2,400명 정도. 서울대에서 407명이라고 하면 서울대 407명, 뭐 고대 213명, 성대 193명 등은 이제 시위 중에 잡혀서 강제로 이제 군대 끌려갔던 이들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8번 보시면은 이제 그
그 민경우라고 84학번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뭐 범민련 사무국장 하다가 지금은 이제 턴 해서 이제 극우까지 갔는데 이제 이가 이제 사실 구술적 수준에서 서울대 자기가 이제 1, 2학년 때 학생운동 역량들을 이 정도 됐던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학년이 조금 낮다 보니까 줄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꼈던 거랑. 어쨌든 서울대 자체가 이제 80년대 3, 4, 5 이 정도 시점에 거의 한 언더가 최저 1000에서 2000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학생 운동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제 저쪽 안기부가 이제 프락시 공작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관리한 정보망이 이제 83년에 12월에 401개, 84년 9월에 502개.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치안 본부는 독자적으로 또 자기들만의 207개를 했었던 거고, 이제 보안사는 이제 녹화사업 대상자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이제 프락시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거고.